안녕하세요. 15일차 뇌출혈 기록입니다. 오늘도 엄마한테 다녀왔는데요. 보통 하루에 중환자실 면회가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있는데 2회차 모두 다녀왔습니다. 근데 뭐 이제 진정제를 처음에 많이 투약을 해서 개도수 후에 진정제를 많이 투약을 해서 뇌수면 상태의 치료를 유지를 하다가 뭐 부종이 좀 심해지지 않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경과가 조금 어느 정도 호전되는 그런 상태가 돼서 그런지 일단 진정제를 많이 줄여가지고 뭐 최근까지 진정제를 5cc를 썼다가 3cc로 그런 줄인 상태고요. 그래서 의식은 점점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조금 피곤해 한다던가 이런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심정맥관이라고 해가지고 중심정맥관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무슨 혈압약이라던가 뭐 알부민, 단백질 이런 것들 뭐 대부분의 것들을 중심정맥관을 통해서 투약을 하던데 이게 원래는 어깨 쪽에 중심정맥관을 처음에 꼽았었는데요. 오래 끼면은 이게 또 뭐 감염성 질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중심정맥관을 허리춤 있는 쪽에다가 지금 바꾸는 걸 해가지고 이제 허리 쪽에 정맥관을 통해서 뭐 진정제라던가 혈압약이라던가 뭐 이런 단백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투약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정맥관 위치가 조금 바뀌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게 아무래도 이런 욕창이 생기거나 또 혈액이 잘 흐르지 않으면 색전증이라던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계속해서 보통 병원에서 물리치료사가 와가지고 뭐 PT쌤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리치료 선생님이 이런 자세 교정 같은 거 이제 다리를 이렇게 구부려 준다던가 스트레칭을 이제 해 주는데 제가 이제 면회 갔을 때마다 계속 팔다리 주물러주고 스트레칭을 또 해주고 있는데요. 정맥관을 옮기면서 조금 이렇게 다리를 스트레칭 해주는 게 좀 위치가 잡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맥관 쪽을 좀 건드릴 수 있는 위치라서 그래서 간호사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해서 스트레칭을 그냥 하던 대로 해주면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같은 자세에서 그렇게 스트레칭을 또 해줬고요. 또 인공호흡기를 계속 끼고 있는데 이게 인공호흡기도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인공호흡반, 자가호흡반 뭐 이런 모드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인공호흡을 최소화하고 자가호흡을 인식시켜가지고 최대한 자가호흡으로 하면서 인공호흡기가 서포트하는 수준의 그런 모드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서포트해주는 형태로 인공호흡기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빼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산소 포화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온 것 같아서 인공호흡기는 당장 뗄 수는 없을 것 같고 조금 더 상태를 지켜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뇌출혈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합병증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실제 저희 엄마도 뭐 가슴 CT라던가 여러 가지 CT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찍고 있는데 그러면서 몇 가지 음, 이런 후유증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색전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혈관에 이제 혈액이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이제 색전증이 지금 발생을 한 상태예요. 근데 색전증 같은 경우는 이제 혈전이 이렇게 혈관을 막을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폐 쪽 혈관을 막으면 또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뭐 이런 상태가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치료를 하려면 피가 잘 흐를 수 있게 하는 아스피린 같은 약을 투여를 한다고 해요. 근데 현재는 출혈 위험이 좀 있어서 이 치료는 당장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과 쪽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계속 이 신경외과에서도 계속해서 다른 협진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과에게 뭐 이런 진료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무슨 조언을 요청을 하고 뭐 이렇게 하던데 당장은 지금 색전증을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해요. 왜냐면 뇌출혈에 뭐 추가 출혈 위험도 있을 수 있고 뭐 혈액이 이제 잘 멈추지 않았을 때 뭐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지 일단은 색전증 치료는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엄마 팔다리를 주물러주고 스트레칭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흡인성 폐렴이라고 해가지고 이 흡인성 폐렴도 뇌졸중, 그러니까 뇌출혈, 뇌경색 모두 수술 후에 후유증으로 많이 거론되는 그런 질병인데 보통 흡인성 폐렴 같은 경우는 기관지나 폐 쪽으로 이제 병원균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서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공호흡기를 일단 계속해서 이거를 쓰고 있고 인공호흡기를 뭐 바로 교체를 할 수가 없고 한 달에 한 번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인공호흡관을 통해서 어떤 뭐 병원균이나 이런 물질이 들어가서 흡인성 폐렴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흡인성 폐렴 같은 경우는 또 심하면은 뭐 사망까지 있을 수 있는 병이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병원에서 항생제를 투여를 하면서 이거는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색전증 같은 경우는 따로 지금 치료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거는 이제 항생제를 투여를 하고 있고 어, 이거는 흡인성 폐렴 같은 경우는 의식이 저하가 많이 될 수가 있어서 주의해야 되는 합병증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크게 걱정은 되지만 크게 걱정은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후유증으로는 뭐 이제 오랫동안 관절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고정된 상태에서 침상에 누워 있다 보니까 관절 쪽에 이루는 그런 근육이나 인대가 얇아지는 그런 관절 구축 같은 이런 질병, 아까 후유증도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병원 침상에서 이제 자세를 가 이렇게 바른 자세, 뭐 이거는 병원에 물어보면 알겠죠? 이런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손은 약간 가볍게 주먹을 쥔 상태로 있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근데 다행히 이제 주먹을 계속 쥐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괜찮은 것 같고 또 발목 쪽은 이제 90도가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받침을 이렇게 병원에서 이 부분은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후유증 이외에도 또 아무래도 이제 치료를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부족한 영양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백질이 또 부족해서 그런지 알부민 같은 것도 이제 투약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포도당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투약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어 밥 대신 먹는 영양제 뭐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증량을 해가지고 포도당 주사는 따로 맞고 있지는 않은 상태고 그리고 당이 조금 올랐나 봐요. 이게 치료를 하다가 당뇨병은 전혀 없으셨던 분인데 치료하다가 당이 올라서 그런지 이거 관련해가지고 또 약을 쓰고 있고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뭐
엄마 옆에 보면은 정말 수많은 뭐 식염수를 비롯해 식염수였던 것 같아요. 비롯해서 뭐 혈압약, 진정제, 뭐 여러 가지 뭐 콧줄 식사 여러 가지가 투약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의 한 10가지가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정말 뭔가를 많이 투약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조금 많이 마음이 좀 안타깝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인공호흡기도 빨리 떼서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의식 저하의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고개 끄덕임으로 어느 정도 의식이 많이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 말을 해보면 또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엄마랑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뇌출혈 수술 후에 뭐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폐렴 같은 경우는 가래를 자주 뽑아주는 것도 중요하고 뭐 석션 할 때도 좀 깨끗하게 뭐 일회용 석션기 뭐 이렇게 일회용으로 뭐 이렇게 사용을 해야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자가 직접 이런 것들을 간호사나 이제 의사랑 같이 의사분들, 간호사분들이랑 좀 잘 체크를 하면은 더 신경 써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물리치료사가 와서 어느 정도 스트레칭 같은 것도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면회 갔을 때마다 최대한 주물러서 엄마께 정성스럽게 주물러 드려서 엄마가 최대한 후유증이 없을 수 있게 환자분이 후유증이 최대한 없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주물러 드리는 것 같은 경우는 마사지기 같은 거를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병원에는 전자기기를 일체 들고 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핸드폰도 끄고 들어가야 되고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일반 병실도 마찬가지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마사지 건이라고 해서 조금 근육을 풀어주고 이런 마사지건을 구매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후에 그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또 이제 근육에 이렇게 무리가 가고 또 머리 울림이 심할 수 있어서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보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 지금 후유증 걱정도 그렇고 병원비 걱정 또 앞으로 이제 만약에 일반 병실에 옮겼을 때 간병인도 24시간 고용을 해서 그렇게 간병을 해야 되는 상태라고 해서 또 이것저것 알아봐야 될 게 많은데 어, 최대한 좀 저희 엄마를 위해서 최대한 좋은 정보를 얻고 이런 정보를 또 같이 이 채널을 통해서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마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가족분들이나 뭐 지인분들이 비슷한 상태에 있으시거나 하실 것 같은데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솔직히 엄마가 조금 상태가 좋거나 뭐 이렇게 잘 알아봐 준다던가 하면 기분이 확 좋아졌다가 또 기분이 앞으로의 현실적인 생각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기분이 참 다운되고 이런 업앤다운이 심한데 어, 그래도 잘 가족들이 힘을 내서 이렇게 돌봐주고 보호자가 이렇게 돌봐주고 하는 게 결국에 환자들의 호전, 그러니까 증세가 좋아질 수 있게 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는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